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네. 새 마음으로 나오신 건가요? 네. 네. 오늘은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대에는 데이터 시대, AI 시대라고 그래요. 네, 더 발전하면 피지컬 AI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엔 데이터가 컴퓨터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로봇에게 이제 장착해서 이제 데이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에 딱 고정되고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로봇에 그 데이터가 들어가서 직접 움직이는 시대, 데이터가 이제 활동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는 이 로봇가 중요한 시대가 되고 이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에너지래요.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으니까 꼭 전기만이 아니라 태양, 물, 바람 등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연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이게 이제 힘이 되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 된 미래의 시대. 지금은 이제 돈을 가지고 이렇게 뭐 쓰고 지금 카드도 쓰고 그러죠. 앞으로는 이제 돈이나 카드나 보다는 이렇게 에너지가 직접적인 현금처럼 사용되는 데이터 이런 시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AI 로봇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의 역할이 축소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시대가 아무리 발전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와 도리는 달라져서 안 된다.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도리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AI 시대에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사람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필요해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냐? 영적 에너지. 결국에는 마음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게 아니고 각자 사람이 할 가치와 도리는 지켜갈 수 있어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영적 에너지, 마음의 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영적 에너지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챙기고 살펴서 사용하는 법을 잘 알아야 돼요. 마음이 흩어지면 에너지도 흩어지고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면 에너지도 그 자리에 힘을 내게 돼요. 우리가 어떤 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다가 집중하고 일에 집중하면 거기에 딱 해결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8시간, 10시간 자리에 앉아 있어도 시험 보면 공부 성적이 안 나와요. 그건 뭐냐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에 집중이 안 돼.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한두 시간 딱 해도 딱 집중해서 하면 한 10시간 할 거를 금방 해결하더라고요. 똑같이 해도 거기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에너지를 모으면 그 일이 해결되기도 한다. 근데 반대로 말하자면 불평을 자주 하면 무슨 에너지가 모이겠어요? 불평의 에너지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을 할 때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되면 두려움의 에너지가 모이게 되고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의 에너지가 모이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마음을 모으냐, 힘을 모으냐에 따라서 불평과 원망과 감사와 두려움이나 이런 게 내가 거기에 에너지를 모으는 대로 거기에 그러한 에너지가 모여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선이다, 악이다 이런 걸 가리지 않아요. 다만 내가 바라보는 쪽으로 충실하게 흘러간다. 감사를 하면 감사의 에너지가 그쪽으로 모이게 되는 거고 미움을 많이 갖게 되면 미움의 에너지가 그쪽으로 흘러가서 모이게 되는 거고 우리는 어떤 에너지가 지금 쌓이고 있습니까? 생각 안 해봤어요? 네. 그게 이제 질문하면 또 그렇게 대답해야지 또 이렇게 이어가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에너지가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회사에 와가지고 병원에 와가지고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 사람을 만나고 할 때도 내가 기분 좋게 만나면 기분 좋은 에너지가 모여서 기분 좋은 하루가 되고 일이 되죠. 근데 불평하기 시작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찡그린 얼굴로 불평하고 그 에너지가 쌓여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볼 때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에너지로 축적이 되어 있는가. 아, 저 사람 방글방글 웃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기분이 좋은가 보다. 기분 좋은 에너지가 모여 있구나.
그러면 가서 농담도 한마디 할 수 있고 뭐 인사도 할 수 있고 그러지만 얼굴 찌그리고 있고 우울해 있으면 저 사람은 굉장히 안 좋은 에너지가 지금 쌓여 있다. 건드리면 폭발할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 에너지를 모으냐에 따라 그 에너지가 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에너지는 그래서 이제 어디로 흘러가냐? 어디로 흘러가냐? 관심이 있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관심을 갖냐에 따라서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 생활하는 사람은 감사해야 쪽으로 쭉 흘러가고 원망 생활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관심이 있으면 잘 보고 듣지만 관심이 없으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지만 거기에 집중하고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것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분명히 그 사람을 보고는 있지만 하는 얘기를 못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나, 어떤 느낌인가, 어떤 마음인가 이런 것들을 집중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관심을 갖는 쪽으로 에너지가 흘러가게 된다. 관심의 주체는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어느 쪽으로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관심을 어느 쪽으로 갖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간다. 좋은 방향으로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또 우리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사용해야 될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좋은 에너지를 많이 가져다가 써야 되는데 안 좋은 에너지를 가져다가 쓰면 내가 안 좋은 에너지로 에너지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안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오면 내가 안 좋은 에너지로 축적이 돼서 내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안 좋은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좋은 에너지를 내게 가져오고 내가 쌓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흘려 보내줄 수 있어야. 이게 이제 우리의 공부예요. 나만 생각하면 그게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잘 마음에 정제가 되냐에 따라서 이 말이 나갈 때 저 사람에게 고운 말로 또 괜찮은 말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정제가 안 되면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의 생각 그대로 나가요. 화나면 화난 대로 나가고 성질나면 성질난 대로 그다음에 또 미우면 미운 대로 나가고 그 말 그대로 나가버리면 그 관계가 안 돼서 서로의 에너지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상황으로 흐르지 않고 해석으로 흐른대요. 이게 똑같은 에너지예요. 똑같은 에너지인데 이게 상황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또 그 속에서 원망과 미움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내가 거기서 사용해야 할 것이냐. 상황은 같아도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은 전혀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여러분들 하루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생각이 뭘까요?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생각. 그리고 그 에너지가 가장 많이 끌리는 감정. 이런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떤 쪽에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고 어떤 쪽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내가 생각할 때 해결이 안 되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 해결이 안 된 감정이 오랫동안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어제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바로 가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한 일주일까지도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서 보면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냥 지나가야 되나 모른 척 해야 되나 이런 걸로 쓸데없는 감정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내가 에너지를 정말 옳은 곳에 바른 곳에 쓸 수 있는데 그것을 다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 낭비돼 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또 그것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내가 그 에너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갖추는 것. 이것이 이제 영적 에너지고 그렇게 공부가 된 사람은 옆에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마음 공부가 됐다. 그리고 마음이 참 착하다. 순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 그
감정이나 에너지를 전혀 정제되지 않고 그냥 막 밖으로 방출시켜버리면 자기가 그것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집착과 분노, 후회 이런 것들로 쓸데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에너지를 낭비시켜버려. 소모시킨다. 우리가 이제 휴대폰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휴대폰 가지고 있는데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배터리가 몇 프로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부족하면 어디 충전할 데 없는 거 이게 찾아다니는 거 이게. 근데 그렇게 휴대폰의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하려고 신경을 쓰는데 우리의 마음이 방전되면 충전하려고 신경을 쓰느냐? 내 마음이 공허해질 때 그 마음을 채우려고 얼마만큼 노력하고 신경을 쓰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냥 분노나 또 뭐 원망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내 가지고 있는 좋은 에너지를 자꾸 방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방전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방전시키는 시간들을 줄여야 되고 그러한 경계들을 줄여야죠.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양이 깊어지면 또 똑같은 일을 해도 덜 지치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난다 해도 덜 피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머리로 그 사람을 만나면 빨리 피곤해져요. 근데 마음으로 만나면 그게 피곤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으로 친한 사람을 만나면 2시간, 3시간 동안 찻집에서 얘기하고 놀아도 안 피곤해요. 근데 일로 만나는 건 뭐냐? 머리로 만나는 거야. 이게 나한테 이익이 있나, 손해가 있나,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르고 내가 조금 자존심을 더 세우고 말고 이런 것들이 다 허비하는 거예요. 이런 걸 놓고도 보기 때문에 자꾸 조금만 봐도 피곤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방출시키고 에너지를 소비시키지 않으려면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것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한 삶을 충족시켜주는 에너지 이게 보존이 된다.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이제 방출시키는 것이 이 에너지가 이제 주파수가 있어요. 주파수 어느 쪽으로 또 어떤 주파수를 내보내느냐. 여러분들 어떤 주파수를 많이 내보내요? 감사의 주파수, 원망의 주파수 또는 두려움의 주파수 이런 것들 그런 마음에 많이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파수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상대에게 내가 신호를 보내. 고맙다고 하면 그 고마움의 주파수가 전달이 되는 거고 또 밉고 원망하고 욕하고 막 이러면 그것이 그대로 저 사람에게 전달이 돼서 주파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수신을 하겠죠. 그 원망의 주파수를 보내면 내가 받아서 내가 저 사람이 뭐 AM을 들었어, FM을 들었어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화의 주파수를 나한테 보낸다. 방송을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주파수를 많은 곳에다 지금 보내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그 원망과 미움, 두려움, 불안함 이런 주파수를 내보내기보다는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주파수를 많이 보내야 된다. 대산종사님께서도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자치다. 이렇게 해서 말을 좋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나쁘게 하면 재앙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고. 그럴 때 이걸 주파수를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낼 것이냐. 이것을 환경이 달라서가 아니라 마음의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상대할 때 관계가 복잡해진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연을 통한 주파수 에너지를 모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의 에너지더라고. 그걸 다른 말로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한다면 인연이에요.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내가 작용하는 에너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인연과 좋은 관계를 만났을 때 좋은 에너지가 쌓인다면 그 관계와 인연을 좋게 만들어야죠. 안 좋은 인연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에너지가 쌓이고 좋은 기운이 쌓여서 내 생활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커뮤니티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여러 커뮤니티 활동들을 하는데 가장 좋은 커뮤니티는 뭐냐면 인간 커뮤니티라고 그래요. 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형성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직원들이 많이 있지만 이 직원들이 각각의 커뮤니티잖아요. 서로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 병원이 잘 되겠어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의 각각의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관계를 형성할 때 좋은 인연, 또 상생의 인연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 이 병원이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싹 머물게 돼요. 그리고 환자들이 왔을 때도 보고 병원에 오면은 다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더라고요. 딱 이 병원에 오면 어떤 기운이다, 어떤 분위기다 이런 것들 알아서 이 병원에 오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더라. 그럼 또 오게 되죠. 그런데 괜히 직원들 보면 얼굴 보면은 그렇고 서로 이렇게 말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은 별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는 것도 좋지만 또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관계 형성, 인연의 구성, 그 안에서 쌓여지는 에너지가 이렇게 발전적으로 변화돼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에 가면 말 한마디 없어도 그 집에 가면 참 편안하고 좋다. 이 가족들이 참 행복해 보인다. 이걸 느끼지만 어떤 집에 가면 막 뭔가 좀 좋게 막 꾸미려고 그러고 막 멋있게 하려고 하는데 어딘가 좀 불편하고 이런 것들은 서로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에너지의 흐름이 앞으로 미래 시대에 중요한 것이 에너지라면 그 에너지는 우리도 똑같이 영적 에너지, 마음의 힘을 기르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에너지를 어떻게 잘 모으고 또 방출시키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또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주파수를 내보내면서 이 에너지를 잘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힘이고 그 사람의 공부의 힘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 공부가 잘 되면 우리 커뮤니티 관계가 잘 형성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직장도 되고 가정도 되고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